자, 통일신라의 문화부터 오늘은 문화와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일신라의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가 유학이에요. 유학이 발달한 배경은요.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해야 돼. 그리고 효는 뭐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이런 거죠. 참고 인자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며 예절을 지키고 이런 거 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체제 안정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국학을 설치하고요. 국학이라는 건 학교예요. 학교를 설치해서 거기서 가르쳤고요.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라는 게 뭐냐 하면 책을 읽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3가지 등급을 매겨. 그래서 삼품이야. 제일 잘 이해했으면 상품, 그 다음은 중품, 마지막 하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뽑을 때 활용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강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설총, 최치원, 김대문 이렇게 있었어요. 강수라는 분은 외교문서를 작성했고요. 설총은 이두라는 걸 정리했는데 이두라는 거 우리말이 없을 때 우리말을 대신했던 것이에요. 최치원이라는 분 대표적인 육두품으로 당나라의 빈공과라고 하는 당나라에 유학을 하러 온 유학생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이거 합격했고 아주 글을 잘 썼다고 해. 김대문이라는 분은 진골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는데요. 이게 이제 화랑세기, 고승전 이런 책들은 신라를 빛낸 이들 다 쓰고 있죠, 이런 거? 전기를 서술했어. 전기문 뭔지 알죠? 일생을 기록한 거지, 그치? 이런 게 통일신라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예요. 아까는 유학을 했다면 이번에는 불교입니다. 특징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통합, 불교 문화를 통합이 되었고, 왜냐면 통일신라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가 늘어나서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종교에 대한 이론이거든. 그게 점점 심해졌고 일반 민족에게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승려의 활동은 이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는데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외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화쟁사상이 뭐냐 하면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일심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것이야. 그래서 동파 간의 대립을 좀 줄이자 조화를 추구했던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분으로서 아미타 신앙이라는 게 전파가 됐는데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간다, 좋은데 간다라는 거예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극락정토에 간다는 것이니까 이게 대중화죠. 그전에는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화엄사상이고요. 화엄사상이 뭐냐 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좀 하나 써놓고 가자. 하나는 전체요. 또 전체가 하나다. 라는 사상으로 의상대사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합쳐질 수 있다. 통합에 기여했던 사상이고요. 이러한 종파가 신라 화엄종을 이어지게 하는 화엄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생기게 되고 부석사라고 하는 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종이 뭐냐면은 얘들아, 교종은 약간 암기하거나 이런 쪽의 종파인데요.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야.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러한 종파는 나중에 이제 신라 말에 유행을 하게 돼서 지방 중심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자료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자료 1,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일찍이 이 무예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백성을 교화하고 읊조리며 다녀.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 아미타불 이거 나오면 누구죠? 아미타 신앙이었던 원효대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중화.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개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으로 갈게요. 불교 예술이 발달했는데요. 불교 예술이 대표적으로 절이 있었어요. 사원은 절이란 뜻이에요. 불국사, 석굴암 대표적인 문화재죠. 불국사는 절인데요. 건물과 탑을 균형 있게 배치시켜서 이상세계를 표현했던 절이고 석굴암은 인공 석굴 사원이야. 이게 뭐냐면은 억지로 그 사람들이 억지로 돌로 되어 있는 그 바위를 파서 이제 굴을 만들었던 거야. 그 속에 이제 부처님 모셔져 있고요. 본존상과 여러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신라의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님들이 죽고 나서 만드는 것인데 이 탑은 통일신라는 3층으로 쌓는 게 유행했어요. 이게 3이라는 게 안정감을 얘기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감사의 3층 석탑 이렇게 3층이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부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고 승탑과 탑비라는 거는 이제 선종이 유행하고 나서 생긴 것이고 범종은 큰 종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 신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기술 인력도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제지술, 목판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무구종방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우리 목판으로 찍어낼 수 있는 판이 유행했어요. 자료 1을 보면 얘가 불국사 3층 석탑, 여기가 불국사 다부탑인데 둘 다 불국사에 있고 3층이라는 거 1, 2, 3층이라서 3층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다부탑이고 이게 10원짜리 동전 뒤에 있고요. 이 탑을 해체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목판인 무구종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부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 좀 복잡하고 화려하면서 균형 잡힌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통 특징은 둘 다 3층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석탑이다. 돌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다음 발해입니다. 발해의 문화는요. 유학과 불교가 똑같이 유행을 했는데 발해도 마찬가지로 유학의 통치 이념이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했지. 그리고 학교인 주자감을 세웁니다. 학교예요. 학교. 여기서 유학을 교육했고요. 발해의 유학자들이 대다수 당의 빈공과 아까 우리 최치원이 합격했던 거잖아. 그죠? 유학생들의 시험 이거에 합격을 했고 일본의 사절단으로 파견이 많이 되었고 정해공주나 정해공주 무지석의 유교 경전을 인용하는 등 유교를 공부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지. 불교가 발전했던 것은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융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왕실이 불교를 좋아했던 이유는 왕이 곧 부처다 이러한 사상이 있었거든. 왕즉불 사상.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는데 좋잖아. 그죠? 문화유산으로는 이불 병좌상 이거는 뭐냐면 부처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다. 앉은 거. 석등과 영광탑 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발해 불교 문화로는 요게 이제 석등인데요. 석등.
이거 등이겠지. 여기 불이 켜지고 그런 거겠죠. 어쨌든 여기가 이런 거 보면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터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체에 새겨진 연꽃무늬 고구려 문화의 영향, 고구려가 연꽃을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융합적인 발해 문화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세웠지만 그 당나라의 문화와 말갈의 문화가 다 섞여 있어서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융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유산으로는 이제 상경성, 대표적으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이 중국의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계획 도시래요. 도로가 쫙쫙쫙 대로가 건설이 많이 되어 있고,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구려 문화를 온돌이나 불상이나 기와 같은 게 모두 다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기와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연꽃무늬 기와와 발해의 연꽃무늬 기와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고, 불상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이야, 무덤.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둘 다 발해의 공주들이었는데,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고분의 양식을 계승했대요. 고구려 거. 그래서 고구려 거는 우리가 굴식 돌방이었거든. 저번에 예전에 했어요. 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방이 딱 있어가지고 시체 이렇게 누울 수 있고, 그거.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해서 모가 뭐냐면 이제 지붕의 그 끝을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고요.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좀 다르죠. 쟤는 고구려, 얘는 당이야, 그지? 그래서 벽돌 무덤, 벽돌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의 양식이라고 해요. 천장은 마찬가지로 무지림 구조 양식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공예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자기 같은 걸 말하고 당나라의 당삼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발해의 도자기로 발전시켰고, 말갈족의 문화유성도 남아 있어가지고 뭐 흙무덤이나 말갈식 토이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자, 융합적인 발해 문화, 고구려 거와 발해 건데 유사하지. 발해의 삼체라고 해서 당삼체란 도자기가 있어요. 색깔이 3개가 되어 있는 도자기인데 이거 영향을 받아서 발해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와 고구려의 문화와 말갈의 문화가 다 섞여 있었잖아. 이거를 국제성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외교류예요.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는 국제교류가 통일신라하고 당나라 사이가 좋았어요. 통일신라하고 일본 사이가 괜찮았어요. 서역 사이가 괜찮았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오른쪽에. 자, 신라 여기 있습니다. 신라의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항구였어요. 당항성. 그리고 울산항도 대표적인 무역항이었어. 당항성에서 보면은 당나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곳이 빨간색 선들이 있지. 이게 지금 신라와 당나라가 교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법화원이나 신라관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법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야, 절. 절을 세우고요. 신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하는 여관 같은 곳이 숙박시설, 호텔 같은 곳이죠. 이런 것들이 저기에 많이 있었대. 그리고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 선이 다 발해가 왔다 갔다 한 선이고, 여기서 발해관이라고 하는 거를 세웠는데요. 발해관이 뭐냐면은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무역 담당. 그 다음에 이제 청해진이라고 하는, 청해진은 여기 전라도 완도에 있는 것이고, 청해진은 이제 뭐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여기서 해상무역을 했던 곳인데, 이거는 장보고가 설치한 장보고의 마을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서 이제 신라나 여기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신라 일본이나 여기 당나라나 이런 데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했던 일이 좀 활약이 많은데요. 법화원도 사실 장보고가 세웠고, 청해진도 장보고가 세웠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왕권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사신, 유학생, 승려가 왔다 갔다 했고 문물 교류가 활발해가지고 금은 세공품, 이거는 세공품이 뭐냐 하면 액세서리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가 수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품, 귀족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도자기나 차, 마시는 차, 비단 이런 걸 수입을 했고 산등반도 일대에 신라인이 살고 있었던 신라방, 신라인이 사는 곳이니까 방이겠죠? 감독관청, 신라소, 동사무소, 관청이지. 절, 신라원, 한자로 절 원자가 있고요. 숙박시설, 신라관, 여관 해가지고 호텔 같은 곳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문화는 중개무역으로 신라가 일본과 당 사이에서 중간에서 무역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서역이 어디냐면 서역은 아라비아를 말해. 아라비아. 그러니까 서아시아. 그래서 해초가 순례하고 나서 왕오천 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요.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거는 해초가 다섯 오자지 5개의 천축국을 다녀오고 나서 기록한 것인데 천축국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인도 쪽으로 가려고 했고 불교의 발상지가 인도니까 인도나 중앙아시아 같은 곳을 대표적인 네 나라를 돌아보고 나서 기행문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항, 아까 당항성과 울산항 지도에서 하긴 했지. 거기가 번성해서 특히 울산항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상인이 와가지고 우리 신라가 이슬람 세계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장보고는 아까 저기 지도에서 봤지만 법화원도 세우고 청해진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렇게 서역과 무역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있어. 왕오천 축국전 아까 우리 해초가 남긴 여기 인도나 서역을 왔다 갔다 하고 남긴 글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원성학릉 무인석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생김새가 좀 다르다라는 거야. 머리에 터번을 썼고 터번은 뭔지 알지? 그 아랍 사람들이 머리 감는 수건 같은 거. 곱슬머리나 오똑한 콧날같이 아라비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서역과 무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해의 대외교류예요. 발해도 대외교류를 했는데요. 일단 당나라랑도 했고 일본이랑도 했고 신라랑도 했고 다른 나라랑도 했어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산둥반도에 발해관이라고 하는 숙소를 세우고요. 승려나 유학생을 파견해서 빈공과 아까 그 시험 치는 거 이런 거 합격하고요. 말, 모피, 철, 인삼 등을 수출하고 비단이나 서적도 수입을 했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 초기에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교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를 견제한다는 것은 얘네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다른 애하고 같이 놀아야 될 것 같아서 일본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목간 외교 문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교류했다는 게 남겨져 있고 목간이란 건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인데 이 목간에 발해의 사신이나 교역이라든지 이런 말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모피, 인삼 같은 걸 수출하고 이런 걸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라인은 처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라도라는 게 세워지고 나면서 서로 많이 교환을 했다고 해요. 거란이나 유목민족과도 교역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뒤로 넘겨가지고 얘들아 꼭 껌 개념 문제가 있죠? 껌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뭐 일단 틀려도 되니까 그냥 하는 게 좋고 뭐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잠깐 앞에 보면서 해보자. 멈춰놓고 해볼게요. 시작. 자, 이제 답을 맞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강수하고 설총하고 김대문이 있네요. 진골 출신 했다면은 우리 김대문이었고요. 외교문서는 강수, 이두를 정리한 사람 설총입니다. 디귿 기억 니은.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인공석굴사원이 우리 석굴암이라고 했어요. 화쟁사상을 통해서 하면 화쟁사상은 의상대사의 원효대사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정혜공주묘의 모주림이라는 게 천장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거고요. 화엄종 부석사 하면 의상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3번에 알맞은 말은 동그라미 하세요 했어요. 가장 오래된 큰 종이 이거고요. 상원사 동종이에요. 신문화에 세운 학교 국학이고 이거는 발해 거고. 불국사는 이제
통일신라에서 유행한 석탑양식 3층에 3층. 다음 통일신라의 이것은 건물과 탑을 균형 있게 불국사죠. 불국사. 정효공주면은 나중에 나온 거지.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내부 천장은 고구려 양색을 그대로 계승한 모듈인 구조라고 했어요. 어엑스하세요. 발에는 무왕대 아니고 무왕은 싸울 무자거든. 문왕대예요. 문왕대 그치? 신라는 일본과 당 사이에서 중개를 했다고 아까 정리했고요. 3. 발해는 건국 초기에 신라와 대립하다가 교통로를 개설하여 맞지? 신라도 만들었다 했죠. 채치원은 청해진 하면 누구? 청해진 누구였어요? 장보고. 장보고였다. 그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59쪽부터 61쪽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고 채점도 하고 오답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숙제로는 너희가 얘들아 쭉쭉 뒤에 있는 64에서 67까지는 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